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1월 5일 손상대 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은 새해 첫 주말이기도 하고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오후 방송을 좀 쉬려고 했더니 이거 염장 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이 선이 자꾸 부글부글 끌어올라오고, 또 시청자들에게 약속은 지켜야겠기에 이렇게 또다시 방송실로 와서 시청자분들 앞에 섰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레드카드를 보일 겁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아주 레드카드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러는데, 이 레드카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짜장면 올 때 춘장 담아오는 그릇입니다. 그래도 멋있잖아요. 오늘 레드카드를 받는 분들이 누군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아무래도 총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 프레임을 가동한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파 진영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론을 흔드는 거하고 여론을 끌고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파에서는 그냥 우리는 거의 그런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결국에 그것이 좌파의 핵폭탄이 돼서 부메랑처럼 우파로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끼리 싸울 시간에, 내부 총질할 그 시간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 들어가서 댓글을 한번 보시고 과연 어떤 댓글을 남게 되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란 겁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좌파 천국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한국당과 우파를 공격하는 정도가 졸도를 할 지경입니다. 좌파들은 벌써 총선 승리를 위한 프레임을 가동을 했고 여론을 흔들고 있는데, 우파들은 여전히 집안 싸움하고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제 말을 듣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당장 내부 총질을 멈추고 모든 우파의 총구를 좌파 공격으로 돌리십시오. 왜 좌파는 공격을 안 하고 허구한 날 우파들끼리 서로 공격을 해야 됩니까? 지금 좌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론몰이가 안 보이십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리얼미팅인가 하는 그런 곳에서 단독으로 여론조사를 거의 발표해오더니 요즘 보시라고요.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지지율이다, 총선 후보 지지도다, 야당 심판론이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가 아니 모르니 이러면서 결국은 문재인은 잘하고 야당은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서 아작을 내야 된다, 지금 이런 형태대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아마 1월 15일쯤 넘어가면 온갖 여론조사가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등학생들을 겨냥한 여론몰일 수도 있고,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는 민초의 눈을 돌리기 위한 이런 여론몰일 수 있다는 걸 우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여론조사 기사나 아니면 우파를 공격하는 기사, 아니면 좌파를 자랑하는 기사, 이런 것에 들어가서 진실을 말하고 그들과 댓글 투쟁을 해도 이런 시원찮을판에 집구석에서 우파끼리 싸우고 있으니 이래서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잘 한번 보시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강화문에 모여서 목숨과 투쟁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기원하지 않으면서 책상에 앉았어. 마이크 앞에 앉았어. 입을 뒤집어 쓰고 총 들고 싸워있네. 칼 들고 싸워있는데 대가리 깨지는 몇 명 죽어야 된다. 지가 나와서 하지. 이런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싸움조차도 걸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보고도 이러니 저러니 온갖 말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4월 10월까지는 저를 공격하든 누구를 공격하든 우파를 보고는 그래도 공격을 자제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로 허구한 우파끼리 싸우고 우파끼리 지지고 볶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럴 힘이 있으면 좌파를 공격하는데 그 영향을 쏟아붓지 못하면 결국은 여론전의 총선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좌파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새벽도 오전 7시부터 문재인이 국민과 국회 다 무시하고 추미애를 임명한 것도 모자라서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 힘빼기가 보란듯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이 시점에 문재인과 추미애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짓을 단장 멈추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법무부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국의 아들 대리 시험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또다시 충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여전히 조국이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뻔뻔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격해도 시원찮을 판에 허구한 날 우파가 우파를 공격하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강화문 광장이나 법원 앞에서 국회 앞에 나와서 그 추운 날씨에 조국 구속과 공수처 반대와 문재인 퇴진과 이런 걸 외쳐본 사람이라면 그 수많은 내국 국민들의 아픔을 알 텐데 따스한 켜진 사무실에서 방 안에 처박혀서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모르고 있으니 자신은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그저 씹어대기만 하는 이런 인간들을 적어도 우파에서는 골라내야 되지 않을까. 좌파가 공격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하지만 우파가 우파를 공격하는 건 좌파보다 더 나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조국의 아들 대리 시험으로 인한 이 국민의 충격 이걸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하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의 아들이 대리심을 본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겪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지내고 짧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의 아들 학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흔히 말로 국가적 개망신 이것을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면 뭐라고 조롱을 하겠습니까? 나라 꼬라지는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검찰 인사교체를 단행할 것이 분명하고 아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검사들로 자리를 꼭꼭 메워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의 팔다리를 묶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에 언론과 용기와 힘을 보태야 하겠지만 살아있는 권력 앞에 허무하게 망가졌던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우리는 추후에 이에 대해서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겠지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이라도 잘못됐음을 공격하는 융단 폭격을 퍼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새해부터 국민 속을 뒤집어 놓고 주말에도 거침없이 독단을 보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 국민들 속을 뒤집어지게 하고 우파 국민들의 속을 뒤집다 못한 여럿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 사람에게 오늘 레드카드를 보이고자 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한국당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한국당이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다 칼을 꽂고 탄핵을 주도했던 새로운 뭔가 하는 유승민, 이 세 사람을 오늘은 누구를 두둔하고 어느 당을 두둔하고 할 것 없이 우파를 향해서 온갖 음해와 공격과 비판을 쌓는 이런 꼬라지에 그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3인 공동으로 레드카드를 보인 겁니다. 자, 우선 이해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해찬은 유시민의 알렐레오 거기에 나가서 비례자유한국당이 연동형에 배정된 30석을 싹쓸이할 거라는 이 전망에 대해서 희망사항일 뿐 실제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당 대표니까 당연히 한국당 잘 되는 거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비례한국당까지 평가절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장애 집회와 삭발, 단식 등이 이어지고 또 대화할 시간과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다면서 소통하는 생활을 안 해본 것 같다고 이해찬이 한교안 대표를 꼬집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까지도 탄핵 국민을 저쪽 당이 못 벗어나고 있다. 총선 때까지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망언인지 망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의 당을 비판할 때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꼬집는 것은 상대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겠지만 명색이 총리까지 지낸 여당 대표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탄핵을 한 지가 벌써 3년, 4년이 됐는데 탄핵 국민을 저쪽 당이 못 벗어나고 있다는 아직도 탄핵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총선을 어떻게든 승리를 해보고자 하는 그 꼬라지. 이런 거는 반응을 잘하면서 한교안 대표가 삭발하고 단식과 장애 집회를 할 때 왜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한번 물어보기는 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합시다.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를 보였다면, 또 그것도 아니면 왜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왜 부르짖는 것인지. 우리 공화당도 벌써 해수로 3년 넘게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여당 대표라면 한 번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대화할 시간과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소통하는 생활을 안 해본 사람 같아 읽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찬 당신이 소통하기 싫어한 사람이고 당신이 대화할 시간에 허튼 날 야당을 씹어대고 꼬집지 않았습니까? 보수를 불태우고 좌파정권이 100년, 200년 가기를 기다린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총리를 하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고 가니 그놈은 국회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해찬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멸사봉공 정신으로 당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비난까지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으면 지금 이해찬의 이 말 저는 뭐 논패이고 지랄이고 없습니다. 가서 뒤집어 뿌리지. 멸사봉공 정신으로 당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전부 악한 사람들이란 거 아닙니까? 뭐 또 그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이해찬 말이 맞기도 맞는 것 같아요. 비난을 받았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와대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조국의 그림자조차도 처리하지 못한 이런 와중에 자기들 문제도 코가 석잔데 지금 이해찬이 자유한국당을 걱정해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고 쇼입니까? 자기 집구석은 줄초장나게 생겼는데 남의 집구석을 걱정합니다. 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거? 지금 이해찬의 머릿속에는 이미 올 4월 10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 이겼다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해찬이 말한 것과 같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의 희망사항일 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게다지 걷고 아무리 국민들이 어리숙해서 모를 것이라 하지만 세상의 바람은 반대로 불고 있다는 거 이해찬도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의 거짓말과 당신들의 뻔뻔함과 당신들의 국민조롱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들의 오만방자한 행동이 그들의 무소불위의 독재 정치를 수많은 국민들이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찬의 이런 모습과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 그리고 툭하면 내뱉는 이해찬의 이러한 오만방자한 망발 수준의 행동과 언행에 제발 제동을 좀 걸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라도 우파가 일방적으로 승리해서 그 코를 좀 납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해찬이 나라를 걱정하고 청와대 돌아가는 꼬라지 그리고 조국 일가에 진짜 눈뜨고는 못 보는 그 비리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비리들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관련한 부정선거 개입 등 그것뿐만 아닙니다. 곧이어 터지게 나올 우리들 병원 1,400억 원대의 불법 대출 비리 의혹 만약에 고구마 줄기를 더 뽑아내면 그 뒤에 신라젠, 태양광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줄이 물려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한국당이 잘만 살린다면 또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투쟁력을 갖고 있다면 이번 선거는 하나마나 한국당이 100번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혹임에도 불구하고 그 갖다 준 떡조차도 칼로 난도질한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우파 국민의 힘으로 처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로 인해서 문재인의 측근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정의의 칼을 뽑은 곳이 있으니 윤석열 검찰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백만의 강화문 광장으로 몰려나오는 애국 국민들, 이분들의 희생과 땀이 없으면 벌써 대한민국은 문재인 말따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독재 권력과 신독재 정치의 공포의 칼춤이 곳곳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도 어제는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사건으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내부 적폐 세력과 민주당 내부의 부도덕성부터 관리하고 그들에게 준엄한 질책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이해찬이 하는 꼴이 뭡니까? 진정으로 이해찬이 자유한국당을 걱정해 주는 것이면 당연히 한국당에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공정과 기회를 송두리째 뽑은 것도 모자라서 민주기생정당들과의 밀실야합으로 법치주의와 의회주의까지 문에 불구하고 지금 이해찬은 자유한국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진짜 저는 이런 꼬라지 올 4월 이후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4월 총선 이후에 이해찬이가 그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새 소망입니다. 더 큰 소망도 있죠.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찬이 씨알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해찬이 이렇게 한국당을 걱정하다시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우파의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지 그 공격력 하나를 제가 옳게 평가하면서 최대한 많이 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참다 못해서 그래도 우파 승리를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대선 지지 사회까지 받던 저였기에 그래도 최대한 모순적이지 않으려고 참으려고 노력했고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홍준표 이 사람 그 전에 제가 알던 홍준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와 제 인연은 홍준표가 검사 시절에 제가 기자 시절에 박철원 의원을 완전히 육공화국의 항태자를 쓰러뜨릴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래 역시 홍준표구만 이랬는데 세월이 무쌍함인지 많이 변절이 됐습니다. 유시민이라고 자주 올려서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홍준표가 아니라 유준표가 됐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홍준표 측근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지금 당장 홍준표의 페이스북 어플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대선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이 SNS를 통해서 그 모든 세월을 까먹는 질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한 수 거들까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엊그제 금요일이죠. 한국당 집회에서 목이 저처럼 이렇게
거의 시다시피 한 한교안 대표가 전력을 다해서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게 무슨 큰 희생이냐고 비판을 하고,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게 무슨 큰 희생이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면서 한교안 대표의 일거수일투가 출마에 대해서까지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해찬이나 문재인이나 공격을 하지, 이 조롱을 떠는 겁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까? 그래, 명색이 우파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았던 사람이고 한국당의 당대표까지 지냈으면 방향을 일러주고 힘을 보태주고, 오히려 그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해찬이나 문재인의 헛수를 공격을 해서 귀를 터져도 시원찮을 판에 사사건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홍준표는 그다 또 대놓고 2달 전 선언한 대로 모두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라면서 마치 한교안 대표를 밀어낼 것처럼 한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저는 한교안 대표의 모든 일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조언이나 고언이나 채찍이나 이게 아닙니다. 어떠하든지 한 대표를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완전히 한국당을 총선 비대위 체제로 만들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밀어붙여보자고 하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홍준표 대표를 미워하고 한교안 대표를 두둔하고 이게 아닙니다. 한국당 돌아가는 꼬라지 전체를 봤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레드카드를 뽑아드는 겁니다. 지난해 한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서도 홍준표 대표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이 코드성 칠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이 야당을 얕잡아보고 있는데 단식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그러면서 목숨 건 한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평가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당의 전직 당대표였으면 저는 다른 전직 당대표들까지 모두 불러서 한교안 대표의 옆자리에서 같이 목숨 건 단식 투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교안 대표의 단식이, 그리고 그 단식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미쳐졌고 이것을 본 국민들이 한교안 대표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진정으로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국민들이 그에게 감동을 하니까 비웃어 쪽팔렸는지 그건 비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까지 하는 해프닝을 자아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홍준표를 지지하고 홍준표의 능력을 그나마 인정받았던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우파에서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정면으로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문재인 촉이 서슬퍼런 칼날에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아래 위로 정신없이 칼날을 휘두를 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할 말을 다했던 홍준표였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우파 세력들이 지지를 보냈고 홍준표는 오롯이 그 지지를 다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유시민과 몇 번 어울려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그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당과 한교안 대표가 하는 일마다 시시때때로 딴죽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죽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심법까지 보인다는 우파 지지자들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홍준표에게 바라는 점은 우파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던 과거의 홍준표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막말 잘하는 홍준표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홍준표의 언행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한국당이 공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홍준표는 그 이유로 그동안 자신이 한국당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혹시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을 위해서 진정으로 무슨 희생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은 자신 스스로 공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반대로 지금까지 한교안 대표의 희생에 대해서는 당을 쥐고 흔든다고 평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경망스럽고 황당스러운 언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홍 전 대표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교안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 시간에 밉던 곱던 간에 한국당의 대표를 흔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홍준표는 한국당은 물론이고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수많은 혜택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얻었지 한국당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춧가루 뿌렸잖아요. 지금까지 툭 하면 당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툭 하면 한국당을 씹어대고 했던 자신의 일거수일투족도 제대로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도 이점에서 정계를 떠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잡한 말로를 보이면 결국은 정치의 패배자가 되고 그 패배자의 말로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꼴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의 전략과 전술을 비판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고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대안을 내세우는 것, 아무런 대안이 없이 비판에 비판을 가하는 것, 이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의 말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우파를 위한, 이거는 한국당을 위한 순수한 고언이 아닌 단순히 뭔가를 얻고자 하는 순수하지 못한 반대 급부직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비난이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좌파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한교안 대표 체제를 무너뜨려서 다시 대표를 해보고 싶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런 겁니까? 우파 내에서 헐뜯고 물어뜯도록 만들어서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한국당을 더 분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한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 모습, 역겨워서 아침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홍준표만큼 입이 그럴 수도 있고 홍준표만큼 가슴에 한이 맺힌 쌍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초가 하는 얘기와 적어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어쩌면 정치 원로일 수 있고 어쩌면 이 시대 정치 지도자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하는 짓거리라고는 유시민 뺨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입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홍준표의 그 입김이 당내에 미쳐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한국당 그 속에 일부 의원들이 중도층 표심을 거론하면서 강하면 태극기 세력과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한교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거듭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한국당이 우파에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진짜 우파의 본류를 보여주면 중도층은 지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층 표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있는 우표의 진짜 배기표, 강화문 광장과 전국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는 1,500만 표의 살아있는 표를 버린다고 하는 이런 한국당 내 의원들을 한교안 대표께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중도층 표심, 이게 결국은 한국당을 망가뜨린 원흉이었던 걸 아셔야 됩니다. 강한 그 한국당 당대표를 지낸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당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당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당대표가 하는 일에 그렇게 큰 흠이 없다면 똑같이 동조하고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1,000만 1,500만 표가 되는 살아있는 우표에 진정한 표를 벌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중도라는 이름으로 한교안 대표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이래야 한교안 대표가 역시 참 멋진 사람이야. 이래야 된대. 밖에서는 한교안이 씹어대고 안에서는 그 아마 탄핵전에 가고 좀 섞여 있겠지. 그냥 중도 우파를 표방하면서 한교안 대표의 수족을 묶으려 하는 이런 사람들 모조리 레드카드를 뽑았던 겁니다. 그동안 홍준표 말대로 지금 한국당 내에서 우파 국민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국민들이 마음이 설레게 하는 이런 정치를 해왔다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런 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이든 우파든 나라든 지랄이든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다음 총선에서 요놈 배지 한번 더 달려고 눈치만 살살 보는 한국당 의원들이 그 속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패스트트랙이다, 선거법 개정이라, 공수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그 꼴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목이 터지러 외치고 뒤에서는 뒷짐지고 앉아서 하는
많은 등 그러고도 당에 돌아오면 한교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주 이제는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말하지만 대선 후보가 돼서 오후 대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홍준표 전 대표가 보여준 이 정치적 행보는 예전의 홍준표의 정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을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물에 물 탄 듯 죽에 죽 탄 듯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에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해서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재인 정권의 독재 정치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끝장을 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해야 될까 말까 한데 오늘 한교안 대표만 씹어대고 있으니 참 한장하고 또 한장하고 계속 한장하다가 잠이 들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 쓰는 이 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슴으로 하가 올라와서 잠을 못 잔다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을 봐도 열받아서 잠 못 자고 한국당이 하는 꼬라지를 봐도 열받아서 잠 못 자고 그놈의 한국당을 밀어줘도 시원찮을 뻔해 뒤에서 끄집어내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홍준표 이하 탄핵 세력들을 보면 더 열받았어. 병원에 가서 약을 안 사먹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사이로 총선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로 정치인들을 보면서 한심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내일부터라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께서 한국당에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으면 다른 건 주문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지 않는 한국당 내 흔히 말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그런 의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홍준표라는 인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제 이 공헌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검사 시절에 나는 정치부결하면서 당신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YS 계열의 정치인들은 큰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YS라는 좌파 정치인이 3당 연합을 통해서 우파인 것처럼 가면을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오늘날 40% 이상의 튼튼한 콘크리트 우파 지층을 다 무너뜨리고 당은 당대로 만신창이를 만들고 허구한 날 친이다 친박이다 싸워서 집구석을 개판으로 만든 그 원흉이 바로 3당 연합을 통해서 들어온 YS 계열임을 오늘 제가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세게 나가면 역사를 뒤집어서 YS로부터 홍준표까지 제가 신랄한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4월 15일 선거 이후에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새해가 되자마자 무슨 새로운 보수인가 무슨 보수인가 바른미래당을 쪼개놓은 유승민까지 우파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는데 홍준표까지 이르면 우파 정말 힘들어집니다. 뭐니 해도 이번 주말 동안 홍준표 못지않게 가장 분통 터지는 우파의 분란을 일으키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창당대회라고 저는 봅니다. 당을 만들고 깨트리는 것이 유승민의 전공 분야가 됐지만 이제는 유승민의 입에서 제발 보수를 들먹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유승민 같은 자는 그냥 보수로 내비두고 한국당이야 보수 표방해왔던 이런 것들은 다 유승민한테 물려주고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파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보수와 우파도 갈라야 돼. 진정 우파는 우파로 우파이면서 들락날락 이 당 만들고 저 당 깨고 좌파하고 섞였다 흩어졌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허니말로 질떨어진 보수로 만들어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 그 당에 들어오면 그 당 또 오염됩니다. 제발 유승민의 입에서 우파나 보수를 들먹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에게 다시 한번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유승민이 지난 3일인가요? 그때 새로운 보수당인가 뭔가 만들면서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걸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웃음도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나는 웃음이어야 되는데 헛웃음이 자꾸 나옵니다. 유승민 본인이 우파 국민 모두에게 보란듯이 배신을 해놓고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이보라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유승민,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기 전에 보수를 깨트리지 말았어야지. 누가 이 지금의 우파 분열을 만들고 누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독재 시대를 열어줬고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3년 넘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그 고생을 하도록 만든 자가 누굽니까? 유승민과 김무성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정치인들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좌파보다 믿고 아무리 열받아도 문재인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 여성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소가지 좁은 남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뭐 좀 잘해보태고 집구석을 떨치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이런 행동을 했으면 돌아오지 말아야지. 제가 길이 모여서 당 만들어서 해봐 안 되니까 잡아 깨버리고 반은 쪼갈라졌어. 홍준표를 꼬셨어. 대선 때 당으로 기어들어오고 나머지는 또 저쪽 가서 좌파들과 붙어서 뭐 바른 무슨 당인가 또 만들어서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깨졌어. 또 붙어서 바른미래당 하더니 뭐 안 되니까 또 깼어. 이제 안철수가 들어오면 또 뭔가 작당을 하다가 또 한번 집구석이 쪼개지는 그걸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 일단은 상강모면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안철수가 오면 뭐 어떻게든 한국당하고 뭐 해가지고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 다음에 다시 깹니다. 나가자 우리끼리. 한국당 역시 들어가면 역시 안 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왜냐? 임시 이 상태로는
새로운 보수당인가 무슨 당인가 바랍니다. 아무리 있어봐야 빼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당으로 들어가서 살짝 배지를 따고는 다시 기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교안 대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100번 1000번 말하지만 새로운 보수당에 8명의 국회의원을 버리고 광화문 광장과 전국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살아있는 우파의 표에 손을 내미는 것이 한국당이 이기는 것일 겁니다. 지금 전국을 돌아서 새로운 보수당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가보십시오. 상황 파악을 해보시면 결과는 뻔히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부패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그게 못마땅해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자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 때는 가만히 뒤에 숨어서 오로지 정치 분쟁을 일삼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 문재인 정권과 뭐 어떻게 아니 그렇게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뭐 부패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보수라는 이름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문재인 정권과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싸웠는지 지금까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승민 얘기해보라고. 수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봄, 여름, 가을 해수로 4년차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있는데 왜 당신은 말 한마디 안 했고 이 국민들이 왜 이렇게 우파 국민들이 길거리 나와서 이러는가 하려고도 안 했지? 미워. 한쪽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지난 3년 4년 동안 마치 자라목처럼 머리를 싹 꽁처럼 꽁도요 쫓으면 머리부터 박아보고 뒤에는 잘려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머리부터 박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숨기고 있다가 지금 와서 뭐 문재인 정권에 뭐 엄한가 벌써 여보시오 치우시오. 당신 속은 이미 손바닥보다 다 보여요.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주면 그때 가서 문재인 정권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뽑아주면 내가 문재인 정권과 싸울 것이고 안 뽑아주면 나는 안 싸워? 이거 아니냐고요. 정치인이 닭을 다지면 도대체 말이 좀 앞뒤가 맞아야지 알아들을 텐데 과거 자신이 한 일도 있고 이제 와서는 무슨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 당신들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재건해야 돼. 내 재건이 아니라 당신들부터 없으시면 돼. 무슨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해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할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뭘로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시청자 여러분, 유승민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김문수나 비슷해요. 바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한 채 억지로라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서 배치라도 한 번 더 달아보자고 하는 이 꼼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 62직이 똑같아요. 정치란 게 그래도 한 발 뒤 그리고 한 서너 발 앞을 내다보는 이런 정치적 식견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정치는 망가져도 나라는 제대로 설 텐데 우리는
이게 만약에 좌파 정권이 오면 안 된다. 탄핵을 시키면 큰일 난다. 정권 빼앗기면 우리는 완전히 나라 공산화 된다. 그렇게 외치고 목숨 걸고 아스팔트에서 소리를 질렀건만 감옥 갈 때 아쉬워한 인간들도 없고 감옥 가시도 면회오는 인간들도 없고 그게 한국 땅입니다. 겨우 온다는 게 국회의원 두 사람 와서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분들이야 고맙죠. 한국 땅을 떠났어요. 개인적 의리를 생각했으라도 그 의리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그나마 연민의 정을 갖고 한국 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 그런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 이제 우파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왔어.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서 코너로 몰고 윤석열 검찰이 스슬퍼런 검찰의 칼로 살아있는 권력에 힘을 빼고 있으니까 요때 정도 나와서 몇 마디 하면 무임승차해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얄팍한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싸우지도 않은 자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과 싸울 때는 표를 주시오. 내가 보수를 재건해서 다시는 문재인 정권에 이런 꼬라지를 안 보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 말이 말 같아야 말을 타고 어디를 가지. 무엇보다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것은 유승민이 창당대에 뛰고 나왔던 복장입니다. 그 창당대에 참석했던 유승민의 복장이 뭔지 아십니까? 회색 폴라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물론 무슨 옷을 입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유승민이 하는 말 30대 초반의 청바지를 입어보고 그 후에 살도 찌고 면바지가 더 편해서 30년 동안 안 입었는데 오늘 이렇게 입었다면서 새 보수당 당론을 지키기 위해 입었다. 마치 창당대 자신이 다시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 다시 땅속에서 기올라온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온갖 잘못을 회색 폴라 티셔츠와 청바지로 가리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메롱 이렇게 했겠지. 저는 그런 유승민의 행동을 보고 왜 갑자기 유승민에서 문재인의 형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이 지난 3년 동안 벌인 대국민 거짓쇼 때문에 국민 분통까지 터뜨려서 머리가 깨질 지경인데 이제는 유승민까지 그 쇼를 따라 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불편합니다. 유승민은 문재인을 따라하듯 하고 홍준표는 유시민을 따라하는 듯한 이게 뭐가 이래놓고도 보수를 재건하니 보수 하면 그러지 말고 하자 보수부터 하라고 이 양반들아. 당신들의 잘못에 대한 하자 보수부터 하고 보수를 막 얘기하라고. 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면 뭐 안 쓸 줄 알았나 보지. 꾸미지도 않고 땜빵도 안 한 그 바가지를 들고 밖에 나와서 우리는 새로운 보수를 만들 겁니다. 실컷 만들어 보지. 우파 국민 전체를 배신한 정치적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유승민이 본인이 만든 지난 정치적 행태는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얄팍한 입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청바지를 입었으니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유승민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속은 시커먼새 그대로인데 그러면 청바지에 폴라 티셔츠 하나 바꾸었다고 그 포장 하나 번지르게 바꾸었다고 사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지금 유승민이 하는 그 꼴이나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나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보여준 두 사람의 행동여, 저는 아무리 봐도 쇼 위에는 다른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순수성이 다 빠져나가서 꼼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진실로 진정으로 우파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문재인 정권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한다면 당신은 나서서 싸우지도 못하겠지만 싸우지 말고 그냥 김무성과 손을 잡고 정계 은퇴하는 것이 오히려 앞장서서 싸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고 우파에는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정치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우파끼리 서로를 헐뜯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당을 지지한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구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빠가 제발 되지 마십시오. 홍빠, 항빠, 손빠, 김빠, 이빠 뭐 하여튼 이런 빠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은 보수 분열이 아니라 그거는 보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으니 더러워서 안 나겠다. 이거 안 해. 우파는 쫄짝 망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설령 내가 항빠가 됐든 호빠가 됐든 우파가 됐든 뭐 홍빠, 항빠, 이빠, 간빠 뭐 하여튼 됐더라도 결정에 따라서 어느 하나가 지도자로 딱 올랐으면 이유 없이 쫙 밀어주고, 이래야 우파의 승리가 우리 앞에 뚝 떨어지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왜 찍어? 그건 좌파보다 더 못난 사람입니다. 제발 빠돌이 빠순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어떤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비난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노력과 희생까지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나 우파끼리 지금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니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저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서로 간에 헐떡고 지지고 볶고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구석 정리도 못해서 지지고 볶고 싸워서 되겠냐고요. 말로는 우파가 전체가 통합해야 됩니다. 말로 하지. 뒤에 돌아서면 저놈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파 통합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파 통합 하라고 얘기 안 한다고 씹어대고, 우파 통합하자고 하면 저 새끼가 뭔데 우파 통합하자고 그래. 이렇게 또 씹어대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현실적 문제에 따라서, 물방울 법칙에 따라서 현실성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표를 몰아야 되지 않나. 이러면 그 새끼 왜 안 돼? 우리는 박살이나고 우파가 지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밖에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들이 우파에도 수두룩했기 때문에 5.9 대선도 지고 6.13 지방선거도 지고 4.15 총선도 불안합니다. 깨어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라도 이런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쓴소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막말의 쓴소리가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실성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쪽을 선택해서 밀어붙인다고, 이쪽을 선택해서 밀어붙인다고 어느 것이 더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좀 이건 사실은요, 바를 넘어서 버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놓고도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싸우다가 선거에 지고 나면 그때 가서 또 좌파가 어떻니 후회하고 땅치고 통곡을 합니다. 저도 그런 범주에 포함이 돼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인간들에게 준엄한 채찍을 댈 것이니까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들에게 쓴소리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방송부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파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한번 단편적으로 물어볼게요. 한교안 대표와 제가 문재인 좌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운다면 누가 잘 싸우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손상대가 잘 싸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한교안 대표가 보여준 그 진정성 하나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겁니다. 혼자 투쟁한다고, 혼자 목숨 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물도 밑에서 흔들어버리면 절대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설령 조금 모자라더라도 모두가 하나같이 융합이 돼서 그 인물을 밀어준다면 어느 것도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라도 한교안 대표다 더 멋지고 더 강하고 더 아주 완전히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어서 그자가 나와서 내가 문재인 좌파 정권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드리겠습니다. 나와보라고. 없잖아요. 전부 다가 한교안 대표를 밀어내고 내가 좀 했으면 하는 이런 꼼수밖에 보지 않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물 지금이라도 있으면 찾아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안해동에서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좌파가 너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좌파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공감대적인 여론 형성을 지켜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4월 총선까지 우파가 하나 되는 길이고 4월 총선 이후에는 문재인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일이 이런 인물들이 우파 정당 전면에 포진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을 우리가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길, 이것이 흔히 말하는 유승민이 말하는 새로운 우파,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유승민이 이건 모르는 거야. 한교안 대표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없잖아요. 지금 대안 없는 비판과 대안 없는 비난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밀어내고부터 보자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고 지방 선거에서 지고 총선에서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앞선 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군사가 문제입니다.
우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우파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파 세력들이 황골 탈퇴하고 이번만이라도 제발 총선을 통해서 200석 300석을 통해서 더 이상의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무소불위를 끝장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우파끼리의 총질이나 우리들끼리의 비난은 오늘 이후로 모두 멈추시고 그 공격의 화살을 좌파를 향해서 시위를 당기시기 바랍니다. 아마 좌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레임들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파가 하나 되는 이 꼬라지를 다 깨부수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좌파의 공격을 통해서 때로는 우파끼리의 분열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우파를 꼬셔서 스스로 응집된 세력들을 깨부수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왜냐? 사실인지 아닌지는 드러난 사실만 얘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김무성을 꼬셔서 결국은 평생 있을 수도 없는 우판의 탄핵 찬성 세력들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때 한국당에서 반대편 심지어 박지원의 당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었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 하수들, 이게 바로 우파의 무능함 때문에 빼앗길 때는 바보처럼 빼앗기고 얻고자 하면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수준 떨어진 정치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파 전체가 하나로 단일화되는 이런 모습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파를 분열시키고 우파를 깨부수기 위해서 강장에 모이는 인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강훈 목사를 또다시 구속시키기 위한 온갖 작업을 할 것이고 우리 공화당과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이 선거를 앞두고 통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런 좌파들 공격, 이런 여론, 이런 정치적 현실을 바둑판을 놓고 포석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디부터 어떻게 해서 대발을 몰아서 승리를 할 것인지를 제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오래 가면 나라 망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을 국회에 포진시키고 우파 정당의 힘으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새로 살 수 있다면 모두가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가 지금입니다. 그 기조에 저도 동참할 것이고 저보다 3천만 우파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좌파 정권의 무소불위와 대한민국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맙시다. 오늘 긴 시간 손상대 TV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방송에서 적어도 세 사람에게 레드카드를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파를 분열시키고 우파의 통합을 방해하는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도 가감하게 짜장면 한 그릇 시게 드시고 욕먹을 생각하고 요런 빨간 레드카드를 하나 남겨두셨다가 모조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손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아마 피로가 풀리는 내일 아침쯤이면 어느 정도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맑은 목소리, 힘있는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남은 시간 행복들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